안녕하세요. 맛집필성외과 서혜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20대 여성분이신데요. 돌출입과 더불어서 코가 좀 넓고 펑퍼짐한 거로 고민이신데, 코 수술을 하면은 돌출입이 어느 정도 교정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해 하셔서 문의를 주셨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옆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돌출입이 정말 맞는 건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돌출입이라면은 상악하고 하악이 전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보면은 상악이란 건 여기를 얘기하고요, 하악은 여기를 얘기해요. 상악이 하악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리고 턱끝이 약간 좀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부정교합이 있는데, 부정교합이 그 돌출입의 부정교합이 아니라 다른 부정교합인 것 같아요. 부정교합 하면 되게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거 부정교합이 뭔지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정교합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클래스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클래스 1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 2는 뭐냐면은 상악이 하악보다 나와 있는 것, 이거를 클래스 2라고 얘기를 해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하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턱관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부분이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여기가 이렇게 상악이 돌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돌출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 하악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턱, 우리가 턱이 왜 이렇게 작니?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들으세요. 이 클래스 3 뭐냐면은 상악보다 하악이 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주걱턱, 이걸 보통 클래스 3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코 수술로 돌출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상악이 나와 있는 거를 교정하는데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양악이죠, 양악. 갑자기 양악 얘기가 나오네요. 양악이 뭐냐 하면은 요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잘라서 턱을 이렇게 움직여서 바로 이 모습으로 만드는 게 양악이에요.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여기 턱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은 얘가 또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얘를 좀 집어넣고 얘를 좀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치아 보이시죠? 원래 치아가 이런 식으로 맞부딪혀야 되거든요, 어금니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맞부딪히게 교합을 이루고 수술하고 교정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인 게 맞는데, 근데 솔직히 무섭잖아요. 그리고 수술이 더 쉬운 건 아니고 큰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악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면은 그때 이제 코 수술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은 코 수술과 더불어서 무턱 수술이에요. 코 수술과 더불어서 무턱 수술.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상악이 돌출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코끝이 이렇게 들려 있어요. 얘가 나오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것만큼, 원래 코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상악이 이렇게 나오는 것만큼 코가 이렇게 들리겠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보인다. 이게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은 얘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죠. 그래서 코 수술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연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해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빼고 더불어서 여기에다가 뭐 무턱 보형물을 넣는다든지 필러를 넣는다든지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뭔가를 아무튼 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빼서 볼륨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선, 이 코끝과 턱끝을 연장한 이 선이 입술보다 앞쪽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입을 실제적으로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이 들어가는 듯한 그런 착시 효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코 수술로 돌출입을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예들은 실제로 우리가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수술이에요. 이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턱 보형물만 했거든요. 이분이 돌출입이시거든요. 돌출입이어가지고 근데 턱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수술을 해서 무턱 보형물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를 뺐어요. 근데 물론 아까 우리가 근선에 비하면은 물론 입술이 더 앞으로 나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여기 돌출입이 된 부분이 더 줄어들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단순히 보형물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필러 같은 거 넣기도 해요, 간단하게.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필러를 맞으신 건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그런 원리로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거예요. 또 필러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윤곽 수술로도 뺄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 T절골, C절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턱끝을 뺄 수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C절골을 해서 이렇게 뺀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T절골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뼈를 제거하고 양 사이드 모은 다음에 앞으로 빼요. 보통 한 5에서 한 7mm 정도? 이 정도 빼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밀어낼 수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윤곽수술을 해가지고 턱끝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의 주신 분께서는 일단 코 수술만을 생각을 하셨는데, 코 수술만으로 해서 그렇게 효과를 보시는 것도 좋고, 추가적으로 보형물이 됐든 지방이 됐든 필러가 됐든 뭐 윤곽수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를 살짝 더 빼주는 것과 더불어서 이쪽 라인을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해주는 것, 이것 자체가 돌출입을 어느 정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중축소라는 얘기 있잖아요. 인중축소도 어떤 경우에는 약간 돌출입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해요. 물론 이거는 주관적인 면이 좀 작용을 해서 뭐 100%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코끝, 입술, 턱끝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뭐 1대1, 1대1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돌출입이신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길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여기 턱끝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E형 부정교합이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보이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가서 약간 좀 더 돌출이 됐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보통 코 수술을 할 때 이런 인중축소를 하기도 해요. 인중축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콧날개에 이 선이 있거든요. 이 콧날개 선이랑 여기에다가 절개하는 경우도 있고 이 안쪽으로 절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안쪽으로 이렇게 절개를 한 다음에, 보통은 뭐 적게 자를 때는 뭐 한 5mm, 많게 자를 때는 한 7mm까지도 자르는데, 뭐 대충 한 이 정도는 뭐 6, 7mm라고 가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6mm, 7mm에 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연결되고 요렇게 연결되고 해서 이 마치 그 황소뿔 같잖아요. 이걸 제거를 하고 여기 안에 비중격 연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실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근육을 당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흉터가 이 안쪽으로 남게 돼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이거 좀 줄여주니까 이런 돌출입을 해소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부정교합이다. 부정교합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거를 뭐 양악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해결을 한다면은 코 수술과 턱끝 수술을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덜 나오게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약간의 뭐 인중축소, 코 수술하면서 요새 인중축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